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대사치료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와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하는데, 사실 저걸 이제 한번 좀 중요한 거라서 한번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이버맥틴이라고 이것도 구충제예요. 구충제. 그래서 저게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2020년 4월달, 올해 4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올해. 구충제 이버맥틴이 48시간 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렇게 해서 올해 사실 4월달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림 그려놓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사실은 이버맥틴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구충제, 좀 생소한 거라서 나도 이제 그때 이제 봤는데, 이제 결국엔 저것도 이제 요즘 이제 그 항암제로도 이제 쓰여서 요즘에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때 이제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지금 약물이 없잖아요. 치료제 없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것도. 그래서 여기 보면 48시간에 죽인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해서 이거 이제 아마 호주에서, 그 이제 시행한 그런 이제 그 결과고, 현재 지금 FDA 미국 의약품좀 승인을 받아 안전성이 입증된 구충제다. 뭐 한 요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고, 사실 이건 뭐 이제 항암하고는 관계는 없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지금 나왔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이제 오프라벨 드러그 개념이죠. 원래 구충제인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에도 이제 약이 없으니까 한번 써본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요 부분, 그 중에서도 요거, 기생충약. 사실은 이제 기생충약이 맨 처음에 이런 걸 이제 촉발시킨 게 저 기생충약이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요거. 조티펜스. 응? 유튜버. 저 유튜브에 올려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진짜 그냥 완전히 터미널 암 환자였는데 임상에 참여를 했고, 같이 임상 참여한 사람들은 다 이제 사망했는데 자기만 살았더라.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병원 몰래 자기는 요 구충제를 복용을 했다. 이게 그 스토리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 친구 중에 수의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수의사가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충제 열풍이 일었죠.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펜벤다졸. 펜벤다졸이 그래서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겨갔어요? 좀 이따가 알벤다졸. 왜? 그때 이 펜벤다졸 자체가, 이게 무슨 그림 그려 있어요? 강아지 그림. 저 강아지 그림 그리니까 누가 먹는 거예요, 저게, 원래? 강아지나 저런 고양이나 이런 그 동물들이 먹는 구충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 나와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개구충제를 사람이 먹어, 막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면서 얘기되다가, 그러면 그거만 있니? 뭐 하면서 이제 우리 사람이 먹는 것도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먹은 게 알벤다졸. 알벤다졸은 사람이 먹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도 팔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또 이제 메벤다졸. 근데 이 세 가지가 펜벤, 알벤, 메벤다졸 해가지고 요게 원래 벤조 이미다졸이란, 요거 그림을 잘 보면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에? 잘 봐요. 비슷해 보여요, 이게. 이게 화학식인데, 일종의.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뭐 벤젠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런 걸 이제 하고, 뭐 몰라도 돼요. 근데 저렇게 생겼다고 이제 화학식 알아두고, 다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사해요. 조금씩만 달라. 여긴 다 똑같네, 그쵸? 다 똑같은데, 여기만 조금씩 다르네. 살짝.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동안 기생충약의 대명사, 기생충 암 치료제의 대명사, 펜벤, 알벤, 메벤다졸. 여기까지는 알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복용도 하고 있고. 이제 이 얘기는 넘어가고, 오늘 이제 이버맥틴이라고 할 건데, 이걸 지금 약전에 찾아봤어요. 약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버맥틴은 기생충을 사면은 구충제이다. 자, 보세요. 이게 중남미하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구충제는 아니야, 저게. 그래서 국내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 국내에는 모낭충을 제거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여기 보면 염증성 주사라고 돼 있어요. 염증성 주사를 치료하는 외용제가 허가되어 있다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 화학식 그게 이제 그 보여준 거고, 지금 그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저쪽 대륙 강가에서 이제 감염이 되면 아마
강맹화증 하니까 우리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오히려 옆에 보니까 리버는 강이네. 블라인드니스는 실명하는 거네. 그러니까 아마 감염되면 좀 실명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치료하는 약 2억 명에게 투여가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투여되고 있네 지금 그 약이. 그래서 그런 약인데 그 약약 기전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생충의 신경 및 근육세포에 있는 그 염소 이온이라는 통로 단백질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결합해서 그걸 차단해서 근육을 마비시킨대요. 근육을 마비시켜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멸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서는 염증성 주사라고 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주사 치료하는데, 이거 쉬운 말로 뭘까요? 저 주사가 염증성 주사, 우리말로 그 딸기코 아세요? 딸기코? 코끝 빨개지는 거 나이 들어가지고 딸기코를 주사라고 그래요. 요거 영어로 이렇게 돼 있네. 로세시아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딸기코 되신 분들 있잖아. 왜 그 술 많이 먹어가지고 되신 같은 그런 딸기코, 그 치료제로 쓰인대요. 이게 나온 게 수란트라라는 제품. 그러니까 바르는 약이야, 바르는 약. 우리나라는 저거만 나오나. 이거 사용하신 분 있어요? 아직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다 기생충 이름이거든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회선 사상충, 문선충 이런 것들, 그리고 옴진드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생충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시 오늘 볼 거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 메커니즘으로 항암작용도 한다 라는 게 이제 알려져서 사람들이 요즘 사용하고 있어요. 아름아름. 자, 여기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계속 얘기 나왔죠. 호흡을 억제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해주고, 이거 산화 스트레스 유도하면 안 좋죠. 스트레스. 이런 이상한 경로, 엠토로는 저것도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WNT, TCF, 이거 다 지금 우리 책에 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신호 경로고, 이게 이상한 암호 같은 것도 PAK1 억제, 요건 좀 알아듣겠네. 신생혈관 억제. 이런 효과가 좀 많네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항암제로 쓰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아까 말했듯이 기생충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방선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토양에서 스트랩토마이시스. 저건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아모미틸리스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하는 이제 그런 약물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무척추 동물, 아까 기생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클로라이드, 이게 염소인데 그 클로라이드 그 채널을 선택적으로 높은 친화성 결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걸로 기생충을 마비시켜가지고 죽이는데, 인간하고 가축에는 척추동물, 우리는 척추동물이잖아. 거기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나 봐요. 그러니까 기생충 약을 먹으면 기생충만 죽이는 거지. 사람은 별 영향 안 주고.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이제 기생충으로 약으로 쓰이는 거, 그 정도고, 제가 요거 나타내는 거는 이게 이제 관련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이제 노벨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좀 보니까 2015년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탄 게 있는데, 바로 이 약과 보니까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 세 분인데, 그 중에서 두 분, 여기 지금 일본 사람이고, 이거 보니까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 중국 사람인데, 기생충 감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 물질에 대한 발견,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여기서 새로운 이제 그 항생물질을 만든,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죠. 스트레프토마이시스라는 그런 토양. 그러니까 토양이니까 이제 흙에 살고 있는 세균, 거기서 이제 저 물질을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균을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미국 사람, 이건 일본 사람이 그렇게 했고, 이건 미국 사람이 활성을 조사해가지고 기생충에 대한 유효한 물질을 밝혀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스트랩토마이시스 아버밀리티스라는 균이 만들어진 물질이었고, 이거를 아버맥틴이라는 명명을 했대요,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제가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상당히 하잖아요. 지금 뭔가 좀 믿을 만한 약이구나, 이런 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버맥틴을 화학적으로 좀 더 개량해서 높인 게 바로 이버맥틴. 오늘 하고 있는 이버맥틴. 그래서 그 약물이 나온 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버맥틴 써있네. 이게 몇 밀리짜리가? 3mm짜리네. 이렇게 알약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저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우리나라 안 팔아.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항암작용. 그럼 어떻게 해서 항암작용 하느냐? 실제적으로
배양세포 이용 실험에서 자,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뭐 두경부암, 대장, 췌장, 악성 흑색종암 등 많은 암에서 항증해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만 딱 나왔어요. 자, 증식을 억제해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리고 세포사 유도를 해요. 우리 세포사 지난 시간에 했죠? 세포 자살, 에팝토시스라고. 이게 계속 나와요. 세포사를 계속 유도하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 그 혈관 만드는 걸 억제해준다. 혈관을 만들어야 암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혈관을 통해가지고 영양분 얻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전이란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신생혈관 형성 억제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쓰는 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보면 저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버맥틴이. 구충제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또 보니까 논문이네, 보니까. 2016년도에 나온, 2016년도에 노벰버니까 11월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 이제 큰 제목만을 제가 따왔어요. 뭐, 논문 하나만 해도 뭐 크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말로, 구충제 이버맥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산화 스트레스 유도함으로써 교모세포종, 요거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는 걸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뇌에 생기는 암이에요. 굉장히 약성도가 높은 암 중에 하나예요.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그 암도 몇 가지 우리가 약성도가 높다고 하는 암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신생혈관 형성, 신생혈관의 형성, 다시 계속 나오죠, 지금. 신생혈관을 형성하는 거를 억제하는 거, 못 만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 자꾸 퍼지려면 신생혈관 계속 만든다고 그랬지. 근데 그걸 못 만들게 하는 거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식과 생존을 억제한다. 이게 이제 이런 논문이 나온 거죠.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항암제고 메커니즘 해놓고서 미토콘드리아 호흡 억제, 산화 스트레스 유도, 아까 말했던 이런 엠토르 경로 억제, 신생혈 억제 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약 나오네. 메트포르민 같은 건 알죠? 지금 쓰고 있죠. 메트포르민도 이렇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호흡 억제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지금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약이지만, 뭐 아르테수네이트나 디설프람 이런 것도 산화 스트레스 유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신생혈 억제 작용인데 뭐 메벤다졸 우리가 좀 알고 있었잖아. 저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사용하면 여기 이게 보여. 시너지 효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거를. 메벤다졸 뭐 저런 거 복용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총설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보면은 다중표적, 말이 어려운데 기생충 치료제에서 여기 보면 재사용 항암제라고 돼 있는데 요건 좀 설명 좀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리포지션드 캔서 드러그라고 해놨는데 의약품 재사용, 우리말로는 저걸 이제 신약 재창출이라고 해놨어요. 저거 저렇게 해놨는데 저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프라벨 드러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프라벨 드러그 무슨 말이냐면 구충제로 사용했는데 신약 재창출 한번 해보니까 항암제 효과도 있어서 쓰는 거. 그걸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 여기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는 단어 썼네요. 여기서는 아까 이제 원래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오프라벨 드러그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제 요걸 개발하는 수단 하나로서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역사는 깊네요. 보니까 이버맥틴이라는 게 1967년도에 벌써 이런 이제 물질 발견을 했고 인간에 대한 사용이 여기 FDA라고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된 게 1987년도니까 꽤 그래도 이제 안정성을 지금 저런 얘기들을 왜 써있냐면 그거예요. 야, 저 약 먹어도 괜찮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은 훨씬 더 확보된 약이네. 항암제 요즘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약 뭐 임상시험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승인 안 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런 거 안정성 확보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이런 거니까 그런 안정성 면에서는 훌륭하다는 얘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건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거고,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 다 나왔죠. 여러 가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어떤 한 가지만 그 표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표적을 지금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암세포를 표적을 하고 있다네. 그 하나하나 보면은 뭐 요즘 뭐 다진해성 단백질, 아까 말했던 WTCF, 여기 PAK1 단백질, 이런 거, 암 관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염화물 친화 수용체 등 여러 표적에 작용하고, 그러니까 저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표적에 작용하고, 특히 암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진 암세포를 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암작용, 그러니까 그 일종의 어떻게 해서 저기 항암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해가지고 항암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내가 요걸 한번 떠봐는 좀 재밌는 내용이어가지고, 여기 컴퓨터 분석에서 이버맥틴이 항암제로 나타났다. 우리가 어떤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기사 같은 거 나오는 데 보면 잘 봐야 돼요. 저기 어디서 이루어진 실험인지. 지금 가장 흔히 하는 데가 이거예요. 인비트로라고 해서 시험관 내에서. 시험관 내에서 일단은 해요. 배양하고 뭐 그런 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비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이제 저런 이제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실제로 생체 내에서 하는 실험이 있어요. 인비트로, 인비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뭐 효과 있다 어쩌고 했어도 결국 마지막에 어디서 우리가 해야 저 인정받아? 어? 인체, 임상시험 해야 되잖아. 어?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저런 데서 임상 참여할 사람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통과를 해야 뭐 1상, 2상, 3상 해가지고 그만큼 어려운 거 약 개발하기가. 그걸 다 통과해야 그게 승인이 나고 허가가 되고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데서 뭐 무슨 항암 효과 보였다, 항암 효과 보였다 잠깐 안만 나와봐야 결국에는 이번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래서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 어? 항암 뭐 해가지고 그래서 주가 조작해가지고 항암 뭐 몇 상 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아는 사람 알 거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고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저게 1상, 2상, 3상 다 통과해야, 임상시험에서 통과해야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처방되는 항암제로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수년, 10년 막 걸릴걸요? 어떤 약이 나오기까지. 자, 근데 요즘 이런 방법도 사용된대. 인실리코. 아까는 인비트로, 인비보까지는 그래도 많이 해당 방식인데, 인실리코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막 보니까 해가지고 저걸 이제 매칭시키나 봐.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분석을 이제 해가지고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하는 거야. 드러그 리포지셔닝. 아까 뭐랬어요? 저기 드러그 리포지셔닝.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약이 도대체 우리가 이제 항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쭉 기존에 알려진 약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본 거죠. 대규모 약 유발성 전사 패턴 기본 암 치료를 위한 약 재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저걸 이제 한 거죠. 2016년도에 저런 것들이 다 했네. 그래서 교모세포종 아까 말했죠. 이 뇌암, 폐암, 유방암, 세종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 해봤어요. 몇 종류? 2만 종류나 되는 약을 다 해봤네. 컴퓨터니까 가능했겠지.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데이터 입력하고 해가지고 가능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중에서 나중에 14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버맥틴이 들어갔네. 이버맥틴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뭐 그냥 쭉 뭐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버맥틴이 이 8종류 그 중에서도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이런 이제 항암 효과까지 보여주는, 그만큼 이제 2만 개 중에서 8등이 들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하는데 많이 하나 봐요. 보니까 저런 방식으로 요즘 이제 워낙에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막 입력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컴퓨터 사용한 지금 탐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버맥틴이나 메벤다조 이게 다 구충제죠. 구충제는 항상 상위에 검출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구충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충제가 그래서 항암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말했던 의약품 재사용, 그러니까 이건 오프라벨 들어가 개념을 보시면 돼. 드러그 리포지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즘 항암제를 이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 보세요. 암 치료에 승인된 의약품에 적어도 235개 약에서 인비트로, 인비보. 아까 뭐랬어? 이건 시험관 또는 생체 그 내에서 또는 임상적으로. 임상적까지 항종양 활성 입증된 약도 있다네. 235개 했는데 235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프라벨 드러그 235개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내가 그때 한 20개 정도 보여줬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67종, 약 29%는 뭐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들어가 있고 75%, 약 176종은 특허 만료 의약품이라네요. 특허 만료 의약품. 특허 만료 의약품이니까 어떻게 했어? 특허 만료 의약품이니까 싸겠네. 다행히. 특허가 아직 있으면 비싸죠.
특허 만료됐으니까 다행히 싸네. 저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허 만료된 거 75%니까. 그 다음에 133종 57%는 임상 데이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 한번 그래도 써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 중에서 아까 이제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항암하다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항암제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부작용하고 또 많이 쓰다 보면 요거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생겨요. 내성 생기는데 그게 타겟이 하나로 매우 선택적인 항암제. 타겟이 하나면 내성을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타겟이 여러 다양한 메커니즘.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암제가 있으면 아주 이상적이겠죠. 타겟,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이제 타겟 하는 게 딱 한 가지면 나중에 암세포가 그거 알고서 그걸 내성을 하는데 타겟이 여러 가지면 내성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항암제로서 좀 이상적인 건데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버맥틴이 아까 뭐랬어요? 이버맥틴이 다제내성, 아까 쭉 이런 거 다 몰라도 여러 개죠. 이렇게 타겟이 여러 개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버맥틴이 그런 이상적인 항암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요거 아시죠?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지금 이거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과 병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메벤다졸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같이 이제 병행했을 때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마지막은 아니다. 복용법. 구체적으로 이제 저런 게 이제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복용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있지도 않는데 실제로 지금 저걸리젤에서 복용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하나 만들긴 할 거예요. 저기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 통해가지고 구입하는 방법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할 건데 일반적으로 기생충 질환에는 약 1일 체중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mm, 23mm 거기서 1회 또는 2회 투여로 치료 종료. 끝. 기생충 죽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암 치료의 경우에는 암세포가 뭐 한 번 먹고 바로 죽으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 복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암세포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암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혈중 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죠. 당연히 계속해가지고 쭉 유지를 해야 되고 이게 좀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우리가 구충제라고 알려진 거 드시는 분도 알지만 원래 구충제가 잘 흡수가 안 되는 거 아세요? 그쵸? 흡수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같이 뭐랑 같이 뭐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기름 그래 고기 중독 그래서 그걸 그래서 왜 어떤 분들 보면은 들기름 참기름 좋아해? 들기름을 많이 먹죠. 보면 그 먹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은 어디에 녹는 거예요? 그래 기름에 녹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모든 약품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격이 딱 두 가지 나뉘어요. 물에 녹느냐 기름 지방에 녹느냐. 그래서 물에 녹는 거는 수용성이라지. 우리가 비타민도 그렇잖아. 비타민도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근데 얘는 이제 어쨌든 구충제 종류는 물에 안 녹는데 잘. 그래서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에서 흡수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 방식을 보면 기생충 우리가 그 치료를 위해서는 이 지방하고 같이 먹으면 오히려 흡수가 항진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공복에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암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혈중 농도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혈중 높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식사 후에 복용하라고 이런 것까지 좀 챙겨야 돼. 실제로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약 먹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이 많은 식사에 복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진행된 암이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혈중 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방식을 보면 요거 이제 거기 있는 거 제가 이제 했는데 이거는 예시예요. 뭐 이대로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얼핏 하시는 분들 통해가지고 대충 알아본 바로는 이게 인도산이 있고 베트남산이 있다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건 저기 정리할 건데, 베트남산은 한 3mm, 6mm 정도가 있고, 인도산이 아마 12mm짜리가 있나 봐.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입해서 만약에 12mm다. 뭐 아주 그냥 좀 조심해서 먹는 그런 패턴으로는, 예를 들어 하루, 이게 원, 투, 오프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루 먹고 이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하루 먹고 하루 쉬고, 뭐 이런 방식. 여기 보면 봐봐. 암 진행 상황에 따라서 1일, 1회 12mm, 1개월에 10일에서 30일간. 이렇게 해보면 뭐야. 그러니까 하루 먹고 이틀 쉬거나, 하루 먹고 하루 쉬거나, 아니면 매일 먹거나.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본인마다 체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부작용, 막 구토 증상 심하고 하는데 그거 매일, 항암제 해보시면 알잖아. 괴롭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 자기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나 봐요.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좀 돼 있고, 뭐 그런 이제 그 대사 카페 같은데 그 올라온 글들 보면 실제로 이 뭐 이버맥틴만 보고 뭐 한 3개월 동안 계속 복용했더니 그냥 우리가 관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암이 관해됐다는 건 뭐냐면 암이 치유가 됐다는 얘기야. 일단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렇게 한 글도 올라오고 그런데요. 솔깃하죠? 해볼만 하죠? 그 실제적으로 그런 대사 카페 열심히, 제가 그래서 이런 대사 치료에 관련해서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정보 같은 걸 저희 여러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런 실제적으로 하는 거 보면 정말 최근 그런 실제, 물론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방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건 좀 더 이제 좀 심화학습, 이걸로 끝낼 겁니다. 아까 이런 얘기, 암호 같은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몰라도 내가 아는 것도 되는 거지만, 이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작용 중에서 요 PAK1이라는 게 좀 약간 중심되는 저런 그 작용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버맥틴에 여기 보면 딱 이런 표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를 막아준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게 역할이 암호 같은 건데, 쭉 이런 암호들을 거쳐서 내려오니까 뭐가 있어? 세포가 증식하고, 혈관 신생이 되고, 운동을 하고, 생존이 돼서 암세포가 결국에는 뭐가 돼요? 암세포가 증식되고 전이 되고 항진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그것만 간단히 그냥 저희 말씀드리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요까지만 하고, 내 한글로 된 거 찾아봤더니 한글이 없더라. 아쉬워가지고. 근데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된 거 찾아봤는데 한글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내가 했는데 알기 쉽게 요거 그냥 하면서 끝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바로 아까 말한 PAK1이라는 거, 아까 그 중에 하나 나왔었어. 이버맥틴이 작용한다는 거 나왔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거래요. 이 세린 어쩌고 요거 하는 거,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의 하나예요. 아미노산, 그리고 프로틴은 단백질이죠. 요 키나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엔자임은 뭔지 아세요? 효소예요, 효소. 여러분들 효소는 잘 알죠? 그래서 효소 치료 막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몸에서 저 효소가 있어야 돼. 효소가 있어야 이런 모든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딱 보니까 PAK1이라는 거는 효소네, 효소. 효소 그냥. 이제 쉽죠? 효소네. 효소인데, 좀 더 약간 좀 설명하면, 이 키나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TP라는 거 그때 들어봤어요? ATP. 에너지 만들 때 ATP 계속 얘기했는데, 그 ATP라는 게 에너지 화폐 단위인데, ATP에서 P가 뭘까요? P. 그때 수업 안 들어가지고 몰랐구나. 들어왔으면 딱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P. 우리가 그 인이라는 거 알아요? 인산. 인 하니까 사람 이름 그런 인 말고, 그 물질에서 화학에서 그게 포스퍼러스 해가지고 인이야, 인. 그래서 그 ATP 할 때 그 인이라는 성분, 황은 알아, 황? 그쵸? 무슨 하는 이런 이제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 P가
그 인을 말하는데 이 저런 데서 인이라는 그 성분이 중요하고 요 키나제라는 게 그 역할이 바로 그 ATP에서 그 인을 다른 데다가 주어서 그 저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효소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넘어가면 돼. 저거는 이제 굉장히 그 우리가 유전학에서 이제 그 다룬 건데 제가 이것도 하는 것도 저렇게 근거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PACAN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요것만 볼게요. 그럼 걔 역할이 뭐냐? PACAN의 역할이 여기 보면 셀룰러 프로세스, 셀이라는 게 세포거든요. 세포에서 이런 역할들. 여기 보면은 디렉셔널 모틸리티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세포도 움직여요. 그리고 인베이전, 메타스타시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인베이전은 침투한다는 얘기야. 침투하고 메타스타시스는 전이하고 성장하고 그로스. 그다음에 셀 사이클. 여기 저기 세포가 계속해서 주기 돈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가지고 프로그레션하게 저기 계속 주기 계속 돌게 하고. 그다음에 안지오제네시스. 그때 얘기했었지 내가 제네시스 얘기하면서 뭐지 저게? 엔지오가 뭐라 그랬지? 혈관을 만들어주는 거. 혈관 신생. 지금 내가 요거 말한 거, 저게 다 뭐의 특징이에요?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저게. 어? 암세포. 암세포는 인베이전, 어디 침투를 해. 그게 악성종양이에요, 악성종양. 여러분들 그냥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문제 안 되죠? 양성종양 알죠? 양성종양. 양성종양은 걔는 암만 커도 다른 데 침투를 안 해. 거기서만 그냥 커지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그냥 떼어내면 돼.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 악성종양 문제가 되는 게 저렇게 인베이전 침투를 하고 메타스타시스 전이를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혹인데. 그래서 양성종양, 악성종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건 무슨 종양?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한 거 인베이전, 이 전이, 성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혈관 신생 이게 다 암세포의 특징이야. 이걸 만드는데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얘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휴먼 캔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암에서 이 PAK1이란 아까 이게 뭐랬죠? 효소가 아주 과발현되어 있고 항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넘치니까 결국에는 암이 자꾸 이제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는 거에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요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쟤를 막아준 애가 누구라고 오늘 한 주인공? 이버맥틴 구충제가 얘를 막아주니까 여기서 이버맥틴이 PAK1을 막아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밑에 암세포의 증식 전이 항진을 이거를 어떻게? 막아주네. 그건 뭐야? 항암제네? 끝. 여기까지. 그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